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아침 7시 4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친구 있고 하락한 친구도 있고요. 상승한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비슷비슷하고요. 지도를 봐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다채롭게 섞여 있습니다.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자세히 쳐다보면은 IT 빅테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서운한 모습들을 보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IT 빅테크가 조금 서운했다라는 이야기는 긴축 우려 이런 게 작용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뭐 은행주들 이런 거를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뭐 잘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제 두 가지 재료에 의해서 이제 팽팽하게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료는 이제 상방을 제한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제한하는 어떤 잔잔한 긴축 우려, 이게 한 가지 재료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료는 이제 시장의 하방을 제한하는, 아래쪽으로 가는 걸 제한하는 기업들의 좋은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죠, 그죠? 긴축 우려와 기업 실적 기대감. 하나는 상방 요인으로, 하나는 하방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두 가지가 팽팽하게 싸우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혼조한 모습 보이고 있죠. 오랫동안 혼조한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이 기대감이나 우려 이런 걸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오랫동안 박스권을 가거나 뭐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이 좁은 범위 내에서 에너지가 쌓인다라는 거고, 이 에너지는 언젠간 방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언젠간 이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위로 가면은 크게 가고 아래로 가면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좀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위쪽으로도 못 가는 게 고착화, 아래쪽으로 못 가는 것도 고착화. 그러니까 박스권 어떤 횡보장이 고착화가 되고 있는데, 약간 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오늘 밤은 반드시 이제 오를 거야, 오늘 밤은 내릴 거야, 이런 기대는, 이런 혼자만의 기대는,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장 막판 마감이 중요한 거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종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장 마감도 안 했는데 시작 때 조금 오른다고 뭐 기대감이 있고, 시작 때 조금 빠진다고 또 막 기대감이 있고, 그러시면은 이제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안 좋고,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 건 일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드디어 이제 올라갔다라든가 내려갔다라든가 그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오면 이제 그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은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리 혼자 김치국 먹으면은 이제 혼자 피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이 저도 금방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굳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좀 마음 편안하게 먹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중요한 때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랫동안 끌고 온 포지션을 삭청산을 하고 어떤 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건 맞으나, 중요한 타이밍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안하게, 그죠? 쫄지 말고 긴장할 거 없고 언제나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한번 쭉 드려봤고요. 뭐 다른 것들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뭐 보시다시피 기업들 실적들 비교적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고,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습니다. 딱히 그런 지표 발표는 없었고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있었는데 비교적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도 상방을 또 제한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페드와치 한 번씩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축이란 이슈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25bp 인상 확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회의, 뭐 6월달 회의 혹은 9월달 회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최종 금리는 조금 높아질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의견들이 조금 늘긴 했죠. 예. 전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긴축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근데 긴축 우려가 강력하지는 않고 잔잔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인 악재는 없는 거죠, 그죠? 잔잔하게 그냥 시장의 상방을 제한하는 정도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내용 특별히 없죠, 그죠? 계속 박스권이니까요.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S&P 4200에서 4150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딱 구름대, 딱 매물대 안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움직임이 좀 제한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사실 제가 어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죠. 4190이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 그러면은 4190 뭐 닿으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할 거면, 현금 갖고 아래쪽으로 할 거면은 뭐 세게 해보라, 자신감 있게 해보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뭐 어떤 뭐 저항 부근에 왔으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같은 거, 물론 반등시 매도가 정석은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나, 뭐 4190 부근에 왔으면 한번 뭐 아래쪽으로 한번 조금씩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어젯밤에 장 초반에 뭐 조금 올랐다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못 넘었지 않습니까? 못 넘었으니까 이런 자리는 일단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상단에 오면은 뭐 아래쪽으로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아래쪽으로 모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거 정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중요한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당분간 이 좀 답답함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일단 이 변동성 측면의 그 변동성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만약 조만간 이제 이 변동성이 다시 커진다, 다시 뭐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만한 이슈가 좀 있긴 있죠, 그죠? 그런 걸 기대할 만한 이슈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 그죠? 테슬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끝내주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다라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이 변동성 지수 선물인데요. 변동성 지수 선물이 어제가 만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월물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그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변동성 지수 만기도 끝났으니까 새로운 월물 시작됐으니까 오늘 밤 혹은 뭐 내일부터 이제 슬슬 다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막연한 단서들입니다. 이게 뭐 꼭 변동성을 확대시킬 거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자그마한 단서들은 있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과 빅스 선물,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혼조했습니다.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뭐 조금 좀 떨어지고, 그죠? 달러 인덱스는 뭐 조금 떨어지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조금 좀 비리비리했죠. 예, 조금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들. 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긴축 우려가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의 그런 립 서비스도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어젯밤 이야기는 뭐 특별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좀 혼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는 여기쯤에서 한번 또 이제 고민의 시점이 또 오긴 또 왔죠. 한동안 잘 오르긴 잘 올랐었는데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서 일단 오래간만에 음봉이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아예 이제 이런 반등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 시점이 온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지만 일단 어젯밤에 이 무거운 저항 부근, 무거운 저항이라면 제 생각엔 한 102.5 정도가 되는데, 이 저항 부근에도 못 가고 장대 음봉을 일단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전저점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줬고, 반등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다시 방향을 꺾으려나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 고민해봐야 아직까지 결과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방향성은 모르고요, 그죠? 달러의 방향성 하여튼 중요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얘가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레벨 다운이 돼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볼 필요 있겠죠. 맨날 하던 이야기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변동성 지수하고도 하나씩 또 볼게요.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도 좀 하락하긴 했는데 일단은 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뭐 빅스 선물 이런 게 만기가 끝나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하락이 좀 제한되긴 제한됐거든요. 그렇다라고 이게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긴 아닌데요. 일단 하여튼 좀 기대는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빅스 선물이 일단 만기는 끝났으니까 뭐 일단은 어떤 변동성에 대한 기대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하여튼 이쯤 되면 일단 레벨 다운된 거는 일단 인정하긴 해야 됩니다. 되돌리면은 다시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되돌린 건 아니고 이 밑에서 지금 한 3거래일째 놀고 있으니까 일단 레벨 다운이 구축이 됐다. 시장이 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작년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들이죠. 이 작년에 만들어놨던 이런 자리들이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쉽게 안정화될까 우리 의심은 좀 가져볼 수 있지만, 분명히 어쨌든 시장이 빅스가 지금 최소한 여기 한 15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어요. 지금 빅스가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은 16.83이거든요. 근데 한 15 부근까지는 15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분명히 좀 예전에 비하면 안정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근데 이게 물론 15까지 열렸다라고 해서 반드시 15까지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15까지 안 가고 다시 되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럴 거기 때문에 일단, 근데 분명히 레벨 다운은 되긴 됐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된 거는 사실이긴 하다라는 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좀 예전 같지는 않죠. 그런 점들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모릅니다. 이 하방 압력이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이게 정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정말 시장이 뭐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투기적인 원인 때문인지,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말씀드리다시피 어딘가를 넘어가면 넘어갔다라 인정해주고 대응해주면 되는데, 그죠? 아직 뭐 넘어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잘 보내면 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뭐 드리고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중소형 은행들 계속해서 보니까 주가가 상황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맨날 맨날 보여드리는 화면이죠. 대형 은행들의 주가와 여기 있는 빨간색 보이시는 이런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가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은행들의 위기가 완전히 뭐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것들 계속해서 아직 시장은 알아주진 않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주가도 많이 차별화되고 있어요. 보시면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친구들 보면은 확실히 이 주가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쪽 중소형 은행들은 보시면은 의미 있게 반등을 하는 친구들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근데 하방 경직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주가가 좀 안 튀어오르는 건 또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분명 염려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주가가 오를 거면 빨리 이렇게 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친구들처럼. 근데 중소형 은행들은 확실히, 지역 중소형 은행들은 너무 못 오르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죠. 그죠?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조금 좀 불안해 보이긴 하고요. 찰스 스왑 이런 친구들도 못 올라오고 있는 것도 영 부담이긴 하고요. 그죠? 이런 점들이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혼조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원자재들도 대부분 다 혼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국제유가는 좀 빠지고, 천연가스는 약간 청개구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는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는 다시 중요한 지지선 다시 한번 지지력 확인했네요. 그죠? 그래서 상방으로 일단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중요한 저항까지 돌파한착했으면은, 이러면 쌍바닥 찍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쌍바닥 찍었으면은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일단 쌍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 어떤 저항 있는 데까지는, 다음번에 어떤 전고점 저항이 있는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겠다. 일단 상승의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상승의 목표치가 열렸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저항 자리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목표치 크게 잡는 게 아니고 박스권 정도에서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구나, 중장기적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미리 김칫국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자리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대부분 원자재들도 혼조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아직 독주가 멈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단지 이제 달리는 속도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자전거의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는 멈추면 이제 옆으로 자빠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아직 멈춘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속도는 좀 느려졌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달리는 속도는 좀 느려졌으니까 잘하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안 멈추면 또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멈추면요, 좀 전에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천천히 달렸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힘을 좀 회복했단 말입니다. 다시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오늘 봐야 될 거는 다시 빨리 달릴지, 아니면은 이제 아예 주행을 멈추고 옆으로 이제 픽 쓰러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약하지만요, 저항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자리가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기준들은 있죠. 다들 뭔가 기준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고 코스닥이고 코스피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뭐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계속 혼조한 구간에 있으니까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옵션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콜 옵션은 볼 거 없습니다. 예, 이미 살쪄버린 옵션은 볼 거 없고, 죽어가는 옵션이 죽는지 안 죽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똑같은 논리예요.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인데, 얘도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얘 일단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종목들도 그죠? 뭐 지수의 분위기와 같습니다. 계속 달릴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근데 일단 그 보시면 종목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일단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완전히 멈췄다라고 도장 찍기는 좀 뭐한데, 완전히 멈춘 친구도 있죠, 물론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 근데 이 완전히 멈췄다라고 하긴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멈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보시면 일단 속도가 좀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그죠? 오르다가 거의 멈췄다, 넘어지기 직전이다, 위기다,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죠? 여기서 안 넘어지려면 빨리빨리 페달을 더 세게 굴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